공화당판 드림법안인 어치브 액트가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인회 임원을 사칭해 민원 해결에 $10,000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디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23만 대에 달하면서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확인이 필수로 지적됐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인해 오히려 추돌 사고가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앞으로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은폐하고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도 이민개혁에 물꼬를 트며 그동안 취해왔던 강경 노선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판 드림 법안이라 불리는 어치브 액트가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가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상원에 상정된 불법 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내용의 공화당 어치브 액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치브 액트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자라고 교육받은 불체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케이 허치슨 의원과 존 카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드림 법안과 큰 틀에서 볼 때 유사하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14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연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미만의 고졸학력 이상자로 미국 내 대학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불체신분 학생 또는 청년, 미군 복무를 신청했거나 4년 복무를 마친 서류 미비자 등입니다. 또 중범 전과가 없어야 하며 30일 이상 수감형이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범 전과가 2회를 넘지 않아야 수혜를 받게 됩니다. 공화당의 어치브 액트 상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포괄 이민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공화당이 이민 정책에서 일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10,000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임원을 사칭한 사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인회 임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10,000를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신을 크리스라고 밝힌 글쓴이는 한인회에서 민원 해결로 장사하는 겁니까? 한인 회장님 좀 보시죠란 제목으로 지난 10일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지난 5일 한인회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누나가 남편에게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귀국하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실장이란 분과 민원 부회장이라는 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렸으나 이번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0를 달라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7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뉴욕 한인회가 억울함에 처한 한인에게 고충을 해결해 주려는 모습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뉴욕 한인회의 민원 부회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며 실장이라는 직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글쓴이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뉴욕 한인회 임원 사칭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것저것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고장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좋은 차를 살 수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샌디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침수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보험범죄국에 따르면 침수, 파손, 화재 등으로 보험회사 클레임이 접수된 차량은 뉴욕주가 13만 대, 뉴저지주가 6만 대 등입니다. 나머지 4만여 대는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메인, 메릴랜드 등지에 흩어져 있으며 이들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반드시 차량의 고유번호인 빈 넘버를 전국 보험범죄국 고유번호 심사 시스템에 입력 확인해 차량의 사고 기록은 물론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차체 뒷부분 등에 녹슨 곳은 없는지, 차량 전체에 침수된 흔적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차량의 타이틀과 소유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해 이 차량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중고차 시장에 유입됐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전국 보험 범죄국은 조언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위반 카메라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교통 안전을 위해 도입된 감시 카메라가 오히려 사고를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24개 교차로를 분석한 결과 추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정면 충돌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횟수는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들 교차로에서 차량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는 카메라 설치 이전보다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년간을 비교한 통계에서 이전에는 차량 뒤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286건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에는 34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도 카메라 설치 전보다 약 11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 간 정면 충돌 사고가 약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또 뉴욕의 2개 교차로의 경우 카메라 설치 전에 비해 신호위반 횟수가 약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25개 타운에서 85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도 물론이지만 졸업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고교 정시 졸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의 학군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졸업시험은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졸업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별 고교 졸업률 현황에서 2010에서 2011학년도 기준 뉴저지 고교 졸업률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커네티컷과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등과 같은 12위입니다. 뉴욕의 고교 정시 졸업률은 77%로 나타나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주별 고교 정시 졸업률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각 주별 제각각이었던 졸업 기준을 공통 핵심 교과 과정 통합 추진을 계기로 표준화하면서 주별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별 고교 졸업률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88%를 기록한 아이오와였으며 최하위는 59%를 기록한 워싱턴 DC에 이어 네바다, 뉴멕시코, 조지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6개 주에서만 비교 가능한 아시안 고교 졸업률은 텍사스가 1위, 뉴저지가 2위였습니다. 뉴저지는 이외에도 백인 고교 졸업률 90%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ESL 영어학습생의 고교 졸업률은 뉴저지가 68%, 뉴욕이 46%로 12위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운전 중 셀폰 통화도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10대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와 미시간 주립대 교통연구원이 16에서 18세 운전자와 그 부모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미국 10대들은 운전하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6배나 더 자주 문자 메시지를 읽고 보내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0대 운전자 중 69%는 주로 성인의 동승 없이 친구들끼리만 운전하고 54%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가속 페달 결함으로 발발했던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교통사고는 미국 10대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난 2010년 하루 평균 16에서 19세 운전자 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담배업계와 정부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그간 담배 회사들이 담합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글라디스 캐슬러 판사는 어제 담뱃값과 광고, 웹사이트에 그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의 문구를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담배 회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법무부가 작성한 정정문 내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정정문은 담배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배에 더욱 중독되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왔으며 모든 담배는 암과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문 게시 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시작된 담배 업계와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캐슬러 판사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당시 캐슬러 판사는 담배 광고에서 저타르, 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담배 회사들에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반 이상은 자신의 감염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보고서에서 HIV에 감염된 젊은이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 중 동성, 양성애자와 흑인 남성의 HIV 감염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HIV 감염자 중 26%가 13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이고 이 연령대에서만 매달 10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2010년의 경우 새로 감염된 젊은 층 12,000여 명 가운데 72%가 동성, 양성애자였으며 전체 신규 감염자의 절반가량이 젊은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가운데 13%, 18에서 24세 인구 중에서도 35%만이 HIV 검사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토머스 프라이든 박사는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비극이라며 젊은이들은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감염을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HIV와 에이즈 교육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족학교가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는 12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민족학교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민족학교 측은 시민권 획득을 통해 내년 3월에 열리는 LA 시장 선거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은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요즘 엄마 친구의 아들을 줄인 엄친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엄친개입니다. 사랑스럽고 충직하며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부럽네요. 중국 광둥성에서 천재 애견으로 소문이 자자한 라자이. 사칙 연산을 척척 풀어냅니다. 한번 멍하고 짖는 것이 숫자 1을 뜻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뒤 라자이를 막내 아들처럼 가르쳐왔다는 샤오 씨. 산수 훈련을 한 지 겨우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我話唔得啩，可能佢就一路叫20幾下，23聲之後窒一窒，唞一唞氣，再叫埋個7。 이를 혼자 보기 아까웠던 그는 동네 이웃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자의 명성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명 산수하는 개로 불리며 동네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即就叻啦，好神奇啊！好聰明啊，覺得佢真係好似曉聽人講咁樣。 미국 일리노이주에도 라자의 버금가는 천재 애견이 있습니다. 7 minus 5. There you go, Dave. 1, 2, 3. Wow. 하이파이브 한 번이 1입니다. Does he do square root? Yeah, he does. Let's do. Don't say the let's answer. do that square root. See if we can do that one. How many is that, Dave? 1, 2, 3, 4, 5, 6, 7, 8, 9. 일각에선 개들이 은연중에 닭을 흘리는 사람의 몸짓을 알아채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초등학교를 돌며 웃음을 선사하고 라자에는 전국 순회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선사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어제 뉴욕 뉴저지 한인 샌디 피해자들에게 써달라며 뉴저지 한인 샌디 구호위원회에 $15,000를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리들페리 지역 한인 700여 가정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00짜리 식료품 쿠폰 150장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H마트 리들페리점에서 헬프 클리닉을 열고 쿠폰을 배분합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케이블을 타고 브루클린 브릿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며 구출 작전을 폈지만 오전 8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9세 남성은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명물 자전거 택시 패디캡의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패디캡은 잇단 요금 시비로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패디캡의 요금 청구 방식을 현재의 자율에서 시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시장에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장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포르노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더 강력하게 처벌될 전망입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26일 12살 미만 어린이가 나오는 포르노를 소지, 전송, 수신, 판매할 경우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2012 어린이 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젖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엄마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보채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젖을 주지 않는 것인지. 배고픈 아이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플러싱 149가 41 애비뉴 교차로 선상의 조그만 다리 공사로 인해서 한인 상권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2, 3개월이면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를 3년여 가까이 됐는데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온갖 도로를 뒤집어 까놓고는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시 당국은 몇 개월 후면은 완공된다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단체들은 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시 당국은 알았다는 식으로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상원 의원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에게도 이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지만은 투표 때만 얼굴을 쏙 내밀고는 아직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 음식점들이 줄비하게 들어서 있어 한인 먹자골목으로 불리워지면서 한식 세계화의 거점 지역으로
코리안 푸드 디스트릭 지역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수개월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를 3년여 가까이 되도록 도로를 뒤집어 놓아 고객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지역 프로젝트까지 큰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업체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힘이 미약해서 한인 상권을 우습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처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 정치적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또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한인 주 하원 의원을 배출했지만 뉴욕시 의회도 다음 선거에서는 한인 시의원을 배출해 또다시 이런 불평등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쌀쌀하겠지만 맑고 투명한 초겨울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린 주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온은 다소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